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 민주당의 재선 의원들이 송영길 신임 당대표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재선 의원들은 사실 성격이 좀 애매합니다. 초선들과 달리 이제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년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실패하면 본인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철없는 초선과는 좀 다릅니다. 자,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민주당의 이 장관 후보 3인방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재선 의원들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송영길 대표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특별연설을 비판하면서 장관 후보자들을 모두 다 임명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민심을 돌아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또 조국 사태를 거론했던 민주당의 초선 5인들에 대해서도 이 적군이 아니라 의인들이다,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자, 이들은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 오만함에 대해서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나 봅니다. 자, 방금 전 재선 그룹들과 송영길 대표 간의 대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재선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란이 곧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이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었습니다만 오늘 재선 그룹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부적격 판정을 야당에 내린 임혜숙, 박준영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을 두고 쓴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재명계인 김병욱 의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장 전입 사실이 드러난 임혜숙 후보자는 여성 후보자라는 점에서 보호받아야 할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이 필요하다.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은 아쉬웠다. 당 지도부가 대통령과는 별개로 결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기의 정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 특별 연설, 또 이 기자회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민심의 향방을 제대로 못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한 인사인데 감히 누가 반란을 일으켜 그냥 하는 거야, 임명 강행해, 이겁니다. 오늘 이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다시 송부해달라고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이걸 보면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민심이 어떤지는 모르고, 여론조사에는 임혜숙 후보자의 경우 74%가 부적절하다고 말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눈에는 다 훌륭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오판을 하는 것은 아닌지. 아무튼 5기 옹고집 정말 대단합니다. 자, 쓴소리를 해왔던 조응천 재선 의원 역시 민주당에 민주가 없었다, 상임위 간사를 해보니 주요 정책이 상임위 위주가 아니라 위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더라, 마지막 1년이라도 당 중심으로 가야 한다, 대선 전까지 청와대 요청을 따라가는 게 대선의 플러스 요인이 될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자, 지금 송영길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민주당이 중심에 대해서 결정하겠다, 문재인 정부는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영길도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강성 친문 의원들이 주도한 의원총회의 생각과 달리 재선 그룹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연설도 비판하면서 지금 결단을 내리라고 송영길에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청와대 이 소식을 지금쯤 들었을 겁니다. 상당히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철희 정무수석 같은 사람들은 쓴소리 반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는 레드팀이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옴부즈맨 같은 역할을 할 그런 그룹이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네 대통령님 훌륭하십니다, 지당하십니다, 네 맞고요, 이런 아부 그룹들만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도대체 국민들 여론은 아무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잘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가 아주 비참해질 겁니다.
감히 예언합니다. 지금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오기 정체가 오늘도 발동한 겁니다. 자, 위성곤 의원. 지난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 중 하나가 내로남불 청와대, 내로남불 민주당 이 비판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조국 박원순 문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당이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선에서 또 패배할 것이다. 경고입니다. 조국 사태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던 2030 초선 의원 5명에 대해서 초선 오적이라고들 하는데 그들이 오적인지 아니면 당을 위해 반성한 의적인지 판단해야 한다. 그들은 의적이었다. 이렇게 초선 의원들을 축해 세웠습니다. 조국 심판을 하자는 겁니다. 지금 조국 사태야말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꼬꾸라지는 그 계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민주당은 계속 무너져 왔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지금 국민 여론 밑바닥 민심은 문재인 아우 저걸 대통령이라고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한번 저작글에 나와 보십시오. 식당에서 술 마시다가 들리는 소리가 다 문재인 비판들입니다. 민주당 의석만만하지 도대체 뭐하는 인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저게 집권 여당이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매일 싸우고 문자 폭탄 가지고 싸우고 뭐라고 싸우고 친문 비문 이재명 아무튼 저런 사람들에게 지금 나라의 권력을 맡긴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도 이제 서서히 알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대선 예비후보 경선에 관련한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건 뭐 당사자입니다. 박용진 의원입니다. 역시 쓴소리를 계속해온 이 박용진, 컷오프가 여론조사로 끝날 수도 있다는데 국민 관심을 끌려면 새로운 형식으로 해야 한다. 경선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벌어지도록 당이 분위기를 잡아줘야 한다. 노무현 신드롬 같은 것들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아우 컷오프 시켜. 그러면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3명이 붙겠죠. 망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송영길 대표는 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많으니 잘 출연해서 당을 잘 이끌겠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영길도 속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저 따위로 인사를 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주류는 친문들입니다. 과연 송영길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정말 이 세 사람의 문제적 후보자,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 강행한다면 그때부터 문재인은 레임덕에 빠질 것이라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승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